방금은 핵폭발시 해야 될 것들을 얘기했는데, 오늘 머니투데이에서는 2025년도 8월 8일자 오후 조국 포함 이화영 배제 최종 판단 앞둔 이재명 대통령의 고민은, 이번에 뭐 광복절 특별 사면회에서 이재명을 정부에 대해서 뭐 소비 쿠폰 막 국민들한테 나눠주는 식으로, 또 광복절 특사도 맘대로 갖다가 이렇게 했을 때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많은 신뢰를 국민들은, 정말 조국은 지금 형의 3분의 2가 남아있고 3분의 1만 살았죠. 뭐 8개월인지. 그런데 물론 우리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에서 조국의 가족들이 참 안타깝죠. 그렇지만 또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많은 국민들이 자녀들의 부모의 그런 덕에 뭐 학교를 들어가고 여러 가지 이득을 봤다면은, 이것은 국민들한테 여러 가지 권력이 없는 다른 일반 국민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윤석열 정부에서 조국한테 심각한 그런 막 집중적인 포화를 던졌죠. 그 아내부터 또 조국과 또 자녀들까지 참 안타깝긴 하지만, 조국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이화영이죠. 8일로 광복절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사면 대상자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제외할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인다. 8일 정치권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이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인물로 쌍방울 대북 송금 등의 사건으로 구속 기소돼 올해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형을 확정받았다. 이 때문에 이번 사면 명단에 조국혁신당 대표와 이전 부지사 이름이 포함됐는지 여부가 정치권의 최대 관심사였다. 만약에 그리고 이제 이재명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이화영이가 자기 그만두지 않겠다, 입을 벌리겠다, 이렇게 협박을 했어요. 여기에서 그 현 정부가 이화영이를 풀어준다면은 그 말은 그대로 협박에 의해서 자기 허물을 덮기 위해서 그랬다. 물론 대통령이 된 지금 이 상황에서 뭐 내란 반란을 일으키지 아니면은 헌법 84조에 의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모든 범죄 행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지금. 그렇지만 8일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전날 7일 심사한 특사 명단에 조 전 대표는 포함된 반면에 이 전 부지사는 포함되지 않은 것도 알려졌다. 뭐 조국에 대해서는 두 양면성이 있어요. 그 조국이 문재인 정부 때 너무 심각하게 정치 보복들을 많이 했어요. 뭐 이명박, 박근혜 다 집어넣어서 그렇게 여러 사람들이 많이 피를 봤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들었으면서 조국의 가족이 다 몽땅 다 피바다가 됐죠. 전 가족이 다 아들, 딸, 자기 아내, 조국에게까지. 그러니까 국민은 참 안타까운 상태인데, 이제 그게 집어넣는 또 제목이 어느 정도는 뭐가 가미됐는지 모르지만 아니땐 굴뚝에 연기 담겠어요. 자녀들의 입시 비리에 관여했다는 거. 그러면 일반 국민들이 참 이해할 수 없죠. 권력이 없는 일반 국민들은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그런 느낌인데, 일단은 조국까지는 우리가 양해를 할 수 있어요. 너무 조국이 윤석열 정부 때 피해를 많이 봤다. 또 조국 자신도 문재인 정부 때 많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 집어넣고 난리를 쳤죠. 거기 구속시키고.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둘 거예요, 그가. 그렇지만 또 조국 가정은 그 개인 자녀들 두 사람 인생을 망쳐버리고 그 아내에다가 조국에까지 이런 참으로 참 우리 국민이 보기엔 너무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된 상태에서 조국을 풀어준 것은
뭐 국민들의 지탄을 받을 정도는 아니지만 야당 측에서는 이제 그 제목이 뭐 어, 자녀들의 이런 입시 관련해 돼 있는 것들이라 좀 문제가 야당에서는 뭐 좀 지적하고 공격을 할 수 있죠.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이렇게 조국은 특사 명단에 포함시켰는데 얼마 전에 이재명이 당선되자 자기는 구속돼서 뭐 7년 8개월을 구속형을 받은 이화영이가 본래 경기부지사가 경기지사인 이재명 그 경기지사의 오른팔로 일을 하다가 자기는 다 죄를 뒤집어 쓰고 가고 이재명은 사면되고 또 자기는 7년 8개월이라는 이런 죄를 뒤집어 쓰고 들어가는데 남몰라라 한다면은 자기가 입을 열겠다, 다 폭로해 버리겠다 이렇게 협박을 했기 때문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6월 자신의 SNS에서 이전 부지사의 요구를 두고 대통령을 향한 노골적인 사법거래 청구서이자 실제 이전 부지사는 지난 6월 직접 자신의 SNS에 조국, 송영길, 이화영을 비롯한 사람들은 검찰 독재 정권의 수많은 사법 탄압 피해자들이라며 정치 보복으로 없는 죄를 뒤집어 쓰고 있는 거 없는 걸 탈탈 털려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먼저 헤아려야 한다고 주장했고 공개적으로 사면을 요구하고 나서는 논란을 만들게 됐다. 이전 부지사가 이화영이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6월 자신의 SNS에서 이전 부지사의 요구를 두고 대통령 향한 노골적인 사법거래 청구서이자 사실상 협박이라며 만약 이 대통령이 이화영을 사면한다면 불법 대북 송금의 최종 책임자가 자신이었음을 자백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뭐 나경원이 정확하게 핵심을 짚었네요. 이전 부지사가 대법원에서 뇌물수수 혐의를 인정받는 것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청한 한 정치평론가는 머니투데이의 더 300 그 통화에서 이전 부지사가 측근이란 점도 첫 사면 대상자에 포함시키는 게 부담일 수 있지만 뇌물수수 공여 혐의를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 단순히 정책 보복을 당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등은 다른 이 대통령 측근들은 아직 대법원 판결 확정이 나지 않아 사면 대상이 검토되지 않았다며 사면권이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 하더라도 측근들에 대한 사면 결정은 여론 여풍이 볼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오히려 잘못하면 이재명 대통령한테 오물 뒤집어 쓰는 격이 되죠. 이 대통령이 만약 이들에 대한 사면을 하더라도 좀 더 시일이 지난 다음에 한 번에 검토하지 않겠나라고 예측했다.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의 오물을 뒤집어 쓰는 격이 됩니다. 이화영이를 사면하면은. 조 전 대표의 경우 여권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과 종교계에서 공개적인 사면 요구가 나왔다. 강두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SNS에 소셜미디어에서 문재인 정부 때 조국이 너무 설쳤어요. 여러 사람을 애먹으니까 그 다음 정권이 바뀌니까 조국이 바로 그 대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여야를 막론하고 전직 대통령 건드리지 마라. 정치 보복들 좀 하지 마라. 이런 거예요. 조 전 대표와 그 가족은 이미 죗값을 혹독하게 치렀다며 어찌 보면 이 대통령이 겪었던 정치검찰의 표적수사와 판박이라고 했다. 이에 더해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법대교수 34명,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각각 조 전 대표 사면 요구의 내용을 담은 탄원서와 서한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통해 조 전 대표의 사면의 필요성을 이재명 대통령에 전달하면서 취임 후부터 줄곧 통합을 외쳐온 이 대통령으로부터는 큰 부담을 느꼈을 수 있다. 뭐 조국과 이재명과는 그렇게 이걸 사면해줘도 그렇게 큰 피해는 없어요. 그렇게 이화영이처럼 큰 피해는 없죠. 조 전 대표 사면에 대한 찬반 여론은 그야말로 반반에 가깝다. 조원 CNI 스트레이트 뉴스가 지난 2월부터 4일 전국 성인 남녀 2018명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6일 공표한 설문조사에서
조 전 대표 사면에 대한 찬반은 48%와 47.6%로 나타났다. 해당 조사는 무선 RDD 방식을 이용한 ARS 방식으로 진행했고 응답률은 3.7%,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2포인트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되고, 이 대통령 취임 후 첫 사면을 앞두고 여러 경로를 통해 여론을 청취하며 막판까지 정치인 사면 대상자를 고심해온 것으로 보인다. 강유전 대통령실 대변인도 지난 5일 브리핑을 통해 정치인 사면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이라며 의견을 수렴 중인 단계이고 최종적인 검토 내지는 결정에 이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뭐 이화영이가 자기 자신을 사면할 수 있는 찬스를 그런 식으로 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부담을 주게 만들고 자기 자신도 사면할 수 있는 찬스를 놓친 거죠. 그 협박을 한 거 아니에요. 딜을 한 거죠 지금. 형식으로 최종 사면 대상자는 오는 12일 국무회의에 가려진다. 다만 통상 사면 심사위원회가 심사할 명단이 작성되기 전에 대통령실의 의중도 어느 정도 반영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현재 위원회가 심사에 남긴 명단이 최종 사면 확정자 명단과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머니투데이에서 2025년도 8월 8일자 기사라 조국 포함한 이화영 배제 최종 판단 앞둔 이재명 대통령 고민은 그랬는데, 조국은 그렇게 사면을 시킨다 해서 문재인 정부 때 실세였죠 조국이. 그래서 많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든지 이명박 전 대통령 여러 가지 정치법을 많이 했어요. 국민들이 참 너무하다 할 정도로. 그러고 나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조국 가족이 아들, 딸, 무슨 자기 부인, 조국 자신까지 전부 다 탈탈 털려서 피투성이가 됐죠. 그런 건 안타까운데, 이제 그 내용인즉슨 자녀 입시 비리에 권력을 이용했다 이런 것인데, 그런 것들을 이해 못하는 국민도 있고 야당 측에서는 분명히 공격할 거예요. 그러나 조국 사면에 대해서는 그렇게 국민들이 그 조국 가정의 철저한 그런 그 공격 그 피해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조국에 대해서 그렇게 심하게 공격하지 않겠지만, 이화영이가 마지막 불어버리겠다 했잖아요. 자기가 이걸 7년 8개월 형을 받자 나 혼자 이걸 짊어지고 가지 않겠다라고 자기가 이렇게 협박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 양날의 칼이 된 거죠. 이재명을 공격했는데 대통령이 된 이재명한테 자기 풀어주지 않으면 자기는 입 다물고 그대로 당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말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재명을 공격한 거거든요. 풀어주지 않으면 나는 발설해서 다 자기가 죄를 다 뒤집어 쓸 수 없다 그런 거예요. 그 국민의힘당이 똑똑해요. 이걸 그대로 간과하겠어요. 그들이 단합을 안 해서 대통령을 못 냈지. 다 한 명 한 명은 민주당보다 더 똑똑하고 더 난 놈들이 많아요. 이번 머니투데이의 조국 포함한 이화영 배제 최종 판단 앞둔 이재명 대통령 고민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썬가크루스의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 다음 것은